확률이라는 것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용어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관찰한 것이 있어요. 이 행위라는 건 다른 말로 실험이에요. 실험. 어떤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는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더라, 어떤 상황이더라 라고 하는 걸 내가 관찰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시행이라고 말합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우의 수의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경우의 수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이거 진짜 숫자니까. 그 경우들 있잖아요. 각각의 시행에 따른 경우들, 그것들의 전체 집합.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그 관찰할 수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말하고요. 사건은 부분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합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가 1인 부분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경우의 수들의 종류를 다 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표현들로 우리가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건이란 건 집합이랑 비슷한 개념이요. 그럼 합집합이죠. 그렇죠?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상황,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죠? 사건 A랑 사건 B가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사건 A 또는 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으로서는 A와 B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곱사건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로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다시 말하자면 교집합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배반사건은 어떤 거냐면 둘을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되는 관계를 배반사건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원래 예전에 했던 표현으로는 A와 B가 서로소라는 표현을 했었죠. 교집합이 공집합뿐인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는 배반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사건이라는 표현은 여집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확률이라는 건 그럼 뭐라고 말하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준 걸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특별히 수학적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건 다른 확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다루는 확률이 이거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것. 수학적 확률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수학적 확률이 아닌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통계적 확률. 두 번째, 기하적 확률. 두 가지가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 이게 동일하다고 보지 않아도
동일하다고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체의 경우에 전체 시행 횟수에서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루어 준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 똑같은 면들이 있을 때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윷놀이 같은 건 확률을 당연히 구할 수 없어요. 윷이 나올 확률이랑 뭐가 나올 확률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죠. 혹시 윷놀이 모르나요? 윷놀이는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돼요. 알았죠? 우리가 윷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이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확률이 다르겠죠. 동전과는 다르게. 왜 등이랑 배라고 표현하는데 등이랑 배가 나올 확률이 당연히 달라 보이잖아.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할 거야? 어떻게 측정해요?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두세 번 던진다고 그 확률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행 횟수를 되게 많이 했을 때 그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면 그걸 수학적 확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통계를 주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 통계적 확률이 사용되는 게 어딘지 아나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가까운 접근이라고 한다면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구에서 보면은 타율이라는 표현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타율. 말 그대로 안타를 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주사위나 이런 것처럼 항상 똑같은 상황으로 쳐?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요만큼 들어갔을 때 이만큼 치더라 라고 하는 걸 타율로서 표현하죠.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했던 그 야구는 확률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입니다. 야구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팀 게임보다 야구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뭐 이유는 그렇다고 설명은 해요. 1대1로 붙어서. 그러니까 타자와 투수가 항상 1대1로 붙잖아요. 그치? 타자가 여러 명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1대1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확률, 통계라는 개념이 좀 많이 가미된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 이 동질성, 동일성, 근원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되게 쉽지 않아요. 당장 우리 주사위만 하더라도 항상 1만,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이 동일해?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동일해요? 생각을 해봐. 야, 주사위가 홈이 하나 파져 있는 거랑 홈이 6개 파져 있는 게 똑같을까? 맞아요.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맞춰주려고. 그래서 카지노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항상 확률이 중요하잖아. 그런 데에서는 자, 그 미세한 조정도 하려고 뭐 주사위 같은 경우도 홈을 좀 더 크게 만들거나 1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무게를 좀 더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조작을 취해서 확률을 같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은 되게 이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렇게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주사위를 그래서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많이 굴렸을 때 한 몇만 번 던지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1이 6만 번 던지면 1은 그래도 10,000번 가까이 나오더라. 10,000번 딱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60만 번 던졌을 때는 한 10만 번 근처에 나오더라. 그럼 좀 유의미하다는 거죠. 6분의 1이라는 게. 시행 횟수를 많이 했을 때, 즉 극한을 보내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표현합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어떤 확률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되겠죠. 기하적 확률이라는 거는 심지어 이것도 통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기하적 확률이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때 그런 축제 같은 거 하잖아. 뭐 여기도 고등학교도 하지만 그럼 그런 축제가 있었거든. 그런 게 있었어요. 네모칸에 숫자를 써놔. 이렇게 가에는 이제 x라고 쳐놓고 여기에는 1, 5, 10,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동전을 던졌을 때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잖아. 그럼 그 숫자만큼 곱해서 줬어요. 근데 대신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탈락이야. 그냥 꽝인 거야. 그런 걸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노리겠지, 맞지? 100원 넣고 1000원 얻으려고, 500원 넣고 5000원 얻으려고, 맞지? 근데 그럼 확률적으로 여기 들어갈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따져보자. 어떻게 따져요? 저 칸수 전 이거로? 동전은 그럼? 동전은 어떻게 해? 동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동전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네모칸이 있을 때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잖아.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면 다 떨어지는 거지. 즉 어떤 말이냐면 동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 경우의 수로 다룰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일반적으로 넓이분의 넓이라던가 길이분의 길이라고 하는 즉 기하적인 관념을 가져와서 확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온이가 말한 걸 흡사하긴 하죠. 전체 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 즉 넓이분의 넓이라고 해석을 해요. 넓이분의 넓이라고 확률을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직사각형이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에다가 동전이 딱 떨어질 확률은 얼마일까? 그건 0이라고 취급합니다. 넓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점이라는 측면은 확률상으로 0에 가까워요. 단위를 맞춰줘야지만 확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9시 수업이잖아요. 그럼 9시 정각에 하영이가 도착할 확률은 이렇게 하면은 0이라고. 아니, 말이 안 되니까 0초라는 걸 어떻게 와? 0초, 001도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 분, 초, 그 다음에 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0에 올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이건 너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서 0이라고 취급한다고. 그냥 못 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로 다 따질 때는 몇 분부터 몇 분 사이에 올 확률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은 선이잖아. 시간은 우리가 선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뭐 사이에 온다라고 하는 길이분의 길이 개념으로 설명해야지 확률을 길이분의 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표현을 앞으로는 사건이라고 말은 할 거예요. 교재에서는. 알았죠? (257번부터) 보죠. (3, 4, 5, 6, 7, 8, 9가 있고요. 3, 4, 8이 있고요. 4, 5, 6이 있는데 사건 중에서 A와 B와 배반 사건인 경우를 구해달래요. 배반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는 그 집합에는 3도 없고 4도 없고 6도 없고 5도 없고 8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애가 누구밖에 없어? 말 언급할 수 있는 애가 7이랑 9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이랑 9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이 두 원소를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4개.
선생님 공집합은 안 빼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배반 사건, 즉 공집합만 되면 되니까 문제에서 공집합을 제외하란 말이 없으면 그냥 포함합니다. 수학적 확률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 여태까지 경우의 수 열심히 했잖아?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번 와서 중복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맞죠? 다 했죠? 그것들 이용해서 확률 구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 따져주면 되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어요. 여기 나온 거를 A, B, C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가 되도록 계산을 해달래요. 어떻게 세면 될까요? A가 공통이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를 정하고서는 나머지 세면 되죠. A가 1이에요. B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 C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연달아 일어나는 건 우리가 곱하기 하는 거죠. 25. 여기 2가 왔어요. B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C에 올 수 있는 거 3이 왔어요.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4가 왔어요. 5가 왔어요. 6이 왔어요. 불가능. 더하면 5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확률을 구해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돼요? 전체 주사위 3번 굴리면 몇 가지? 6의 세제곱 216분의 55가 됩니다. 수학적 확률이죠. (268번) 1, 2, 3, 4라는 키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 4명을 도레미파 이렇게 세울 건데 문제에서 말해요.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1, 2, 3, 4라는 키가 있다고 합시다. 전체는 4팩토리얼이 돼요. 이게 전체죠. 내가 원하는 건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이웃한 애보다 작대. 어떻게 세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일단 작은 애를 세우자. 1번 오라 했어요. 1번 와봐. 라고 하면 나머지 애들 배열하면 되죠.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입니다. 왜냐면 누구를 어떻게 세우더라도 1보다는 크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요. 2가 오면 어떻게 해요? 1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1이 강제됩니다. 여기랑 여기만 배열하면 되는 거라서 2팩토리얼 더하면 8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전체 24분의 8 3분의 1. 너무 쉽죠? (27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탁이 있는데 이걸 전체 배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원순열이니까 한 놈 고정시키고 나머지 배열한다는 측면에서 5팩토리얼 120이죠. 근데 문제에서 말해요. 원탁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탁이 앉도록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학생 1을 고정시킵니다. 여학생 1 고정시켜요. 얘를 고정시킨다고 하죠. 그럼 이제 말해요. 야, 다른 여자 어디 앉을래?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정해. 그럼 두 번째 여자애를 정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2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나머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애가 몇 명 있어? 3명이고 그럼 빈자리는 어떻게 따져요? 그냥 4개까지라고 생각해서 배열하면 됩니다. 나머지를 여자의 자리 나머지
다 남남남 빈을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배열하면 된다는 거죠. 계산하면은 48. 원하는 건 120분의 48이고요. 24로 나누면 5분의 2가 되겠죠. 잠깐 24로 나누면 잠깐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하라고 했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문제 잘못 봤어요. 남학생끼리 이웃하래요. 남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웃하라는 거죠.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이 배열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네요. 남학생 애들 배열하는 거, 남학생 애들 배열하는 게 3팩에다가 얘네 둘을 배열하는 게 2팩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게 24가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죠. 네. 남학생 애들도 이웃해야 돼서 이 남학생 내부에서 배열한 게 2팩, 3팩. 그리고 남학생이랑 이제 빈자리를 위치를 배열하는 게 2팩 이렇게 돼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5자리 숫자를 만든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 다 해서 4 곱하기 5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 자연수가 짝수가 되게 해달래요.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뭐여야 돼? 0, 2, 4 중에 하나 와야 되잖아.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5의 세제곱.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5의 4제곱분의 4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3이랑 약분해주면 5분의 3. 너무 쉬워서 맞지? 이어서 283번. 초콜릿 앞에 있는 초콜릿이래요. CHO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T가 C보다 앞에 올 확률은 이라고 했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뭐라 했어요? 일단 전체부터 배열하죠. 이거 전체는 어떻게 돼요? 9개를 배열하는데 C가 똑같은 게 2개 있고요. O가 똑같은 게 2개 있잖아요. 그렇죠? 2팩 곱하기 2팩이에요.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잠시 보류. 내가 원하는 건 T가 C보다 앞에 오도록 배열하는 거죠.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어떻게 하자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같은 문자 취급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배열하는 게 9팩분에 원래는 C가 2개 있어서 2팩으로 나눴는데 그걸 3팩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TCC가 배열하는 거 3팩. 그리고 O 2개 있어서 2팩.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끝이에요. 2팩, 2팩. 분의 9팩. 분의 3팩, 2팩 분의 9팩. 이제 번분수를 이제 어중간하게 했던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하는데 이걸 곱하려고 해. 그게 아니라 번분수도 어쨌든 분모랑 분자잖아. 그치? 그럼 분모랑 분자 먼저 약분해요. 약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분모라서 3팩분의 2팩이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2. 번분수 할 때 미리 약분하고 분모기 이제 분모 만들고 분자 만들어도 돼요. 알았죠?
이어서 오 예리했어. 아주 훌륭했다. 3분의 1이죠. 6분의 2라서 그쵸? 땡큐. 답이 3분의 2가 심지어 있었네. 위험할 뻔했. 자, 이어서 28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좀 이야기할 게 287번을 도통 이제 해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한번 설명만 할게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서 이번에 좀 설명을 하고 어차피 질문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여기 정육면체니까 점이 몇 개 있어요? 꼭지점 몇 개 있어요? 8개예요.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삼각형의 종류는 딱 3가지 존재합니다. 딱 3가지. 첫 번째 삼각형은 이 면에서 존재하는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은 여기 있는 한 변과 여기 대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은 각각의 대각선으로만 만드는 정삼각형. 딱 3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알았죠? 이걸로 문제 풀면 풀립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맨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요. 289번은 A와 B와 C가 있어요. 문제에서 뭘 했냐면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7개가 있죠. 그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했대요. 그럼 전체가 몇 가지예요? 얘가 전체입니다. 부분집합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했으니 7 곱하기 6이 전체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을 해요. x가 y에 들어갈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한다 했죠? 즉 x가 y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제 계산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중복순열 파트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A라는 집합 안에 Y라는 집합, X라는 집합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렇죠? 거기에 이 A, B, C라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걸 설명했던 방법은 뭐냐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는 걸 깨지고요.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것도 깨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만약에 A, B, C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X가 공집합이 돼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 선택한다는 말이 깨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 C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X랑 Y가 동일한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개 이상이라는 케이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순열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해악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다음과 같이 붙이죠. X, Y차 X, A차 Y라고 3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정합니다. 1개, 1개, 1개 들어가냐? 1개, 2개, 0개 들어가냐? 2개, 1개, 0개 들어가냐? 라고 케이스를 나눠요. 그리고선 일일이 세주는 거죠. A, B, C가 1개, 1개, 1개 들어간다면 3팩토리얼이 돼서 6개고요. A, B, C가 1개, 2개, 0개 들어간다면 3C1이라 3개고요. A, B, C가 2개, 1개, 0개 들어간다면 3C2라서 3개고요. 그래서 합치면 12개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건 42분의 12, 7분의 2가 답이 됩니다. 각각의 영역에 원소의 개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원소를 직접 뽑아서 집어넣는다는 개념. 이건 중복순열로 하면 안 돼요. 애초에 앞에서 이게 중복순열일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걸로 나와도 보통 질문을 해요. 그냥 집합 문제는 원래 어려워합니다. 문장은 살짝 달라지면 당연히 풀이가 달라져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A, B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두 집합 A, B라고 해버리면 그럼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빠져도 문제 풀이가 좀 달라져요. 살짝씩 달라지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야 한다라는 맥락이고요. 통계적 확률 보도록 해볼게요. 294페이지 4번. (3점) 슛과 (2점) 슛을 집어넣어 던져서 득점한 것이 54점, 168점이래요. 그때 성공률이 45%, 70%랍니다. 3점짜리가로 54점 득점했다는 건 18개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2점짜리로 168점 얻었다는 건 84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점짜리가 몇 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중 18개가 100분의 45고 2점짜리를 던진 것 중에 84개가 확률이 100분의 70이라면 이 개수들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3점짜리는 몇 개 던진 거예요? 몇 개 던진 거예요? 적당히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이거 5로 나눠주면 20분의 9가 되는데 그럼 40분의 18이잖아. 40개 던진 거고요. 이것도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7인데 여기 84니까 12 곱해주면 120분의 84잖아요. 그래서 몇 개? 2점짜리도 12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 던진 거예요? 160개 던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적 확률인데 어차피 여기가 지문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295번이 지문이 안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295번을 설명해 볼게요. 이 중에서 295번의 확률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지문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더라.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100%. 사각형이 있대요. ABCD랑 사각형이 있고 한 편의 길이 1이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1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P라는 애를 여기다 찍었나 봐.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달래요. 예각 삼각형? 뭐 어떻게 해? 예각? 예각 삼각형인 조건 뭐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 예각 삼각형이 돼? 직각만 아니면 돼? 둔각이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 고민을 해요. 아이씨, 어떻게 하지? 직각인 건 찾을 수 있어요? 직각인 건 또 어떻게 찾아? 직각 어떻게 하더라? 내가 뭐 맨날 얘기했는데 저 양반이 직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직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더라? 고민을 하는 거죠. 원을 가져오면 이 원 위에선 다 직각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9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여기 위에 온다면 그게 뭐가 돼요? 직각이 돼요. 여기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바깥이 당연히 뭐야? 얘가 직각이 되는 거면 이 바깥이 예각이 될 확률이고요. 이 안쪽이 뭐가 돼요?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인 거예요. 그쵸? 그럼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니? 그쵸? 이 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둔각 삼각형이 될 넓이를 구합시다. 둔각의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의 반원이라서 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1-8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둔각이 8분의 파이고 예각이 1-8분의 파이면 직각은? 직각 삼각형이 되는 확률은? 직각 삼각형이 껴들 자리가 없는데? 맞아요. 선이니까 사실상 없는 겁니다. 넓이가 지금 전체인데 선이다? 이거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취급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거라서 넓이는 나름 제곱이잖아. 그치?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잖아. 근데 센티미터는 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취급합니다. 너무 미약해요. 확률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취급해요. 실제로 확률상 그렇게 등장하죠. 맞아요. 넓이분의 넓이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통계적, 기하적 확률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40페이지.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련된 문제 풀고 끝내죠. 뭐 어렵진 않아요. 별 내용 아닙니다.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막 설명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들어지고 확률이라는 게 이 썰은 그렇죠. 이제 파스칼이라는 양반이랑 누구지? 누가 뭐 도박하다가 누가 이길지를 가늠을 해야 돼서 확률이라는 개념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태생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걸 진짜 수학이라고 취급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수학 개념으로선 이제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특히 AI 시대에 돌아오면서부터는 이제 통계는 빠져서는 안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긴 해, 이제는. 근데 전까지는 수학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좀 많았고 그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 여기 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얘 수학이에요 라고 하려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대전제를 깔아놓고 그 위에 마치 첨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주춧돌을 쌓아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항상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통 표본 공간을 S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은 얼마다? 1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얼마다? 0이다. 그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덧셈 정리라는 것도 이름을 붙이는 건데
우리가 덧셈 정리는 합사건의 확률이라는 표현이에요.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합사건이 뭐라고 해서 다른 표현으로?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당연하죠.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PA랑 B 더하면 돼? 맞아요. 교집합 빼야 되죠.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한다? 빼서 제거한다. 이게 합사건, 합집합의 확률이고 그걸 우리가 덧셈 정리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배반 사건이라면 합집합의 확률은, 합사건의 확률은 둘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배반 사건, 여집합과의 확률은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이게 여집합의 확률, 다른 말로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치요? 별 내용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에 관한 얘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문제 푸는 시간 좀 갖죠. 이항 정리를 한번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네요. 301번부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PA가 PB의 이상이냐? 당연하죠. 이게 포함되니까 경우의 수가 더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PA와 PB가 더해서 1이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냐?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뭔 상관이야? 아예 상관이 없죠. 그치, 이거는 그냥 숫자가 더해서 1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포함 관계가 어떻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교집합이 있고 없고를. 아예 몰라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 여기 여집합이면 이거 그건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것 뿐이지 항상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멘트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집합의 확률이 1이면 A가 B의 여사건이에요? 뭔 상관이야? 아예 상관이 없죠. 아예 상관이 없는 멘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PA라는 애가 3분의 2, PB라는 애가 5분의 2예요. 그럼 PA 겹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거 5분의 2보다는 이하가 되겠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A 겹은 여기 포함되니까 아까 기억에 따라서 5분의 2 이하예요. 근데 PA 합 B라는 애가 PA, PB, PA 겹이에 대해서 얘가 어쨌든 1보다 이하거든? 그렇죠? 얘가 1보다 이하야. PA랑 PB를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냐? 15분의 16, 15분의 16 마이너스 PA 겹이라서 이에 따르면 PA 겹이가 어떻게 돼요? 15분의 1 이상이라는 맥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PA 교비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형성되고요. 스몰 m과 라지 m을 더하면 얼마? 15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12번)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정하는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A와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일단 전체는 몇 가지예요? 6명을 배우라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예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맞아요. 같은 걸로 취급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A와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한다라는 거는 A와 B 사이에 2명이 있는 거죠. 나머지 2명은 따로 있고, 맞죠? 그러면 지금 A와 B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 대해서 A와 B가 이렇게 2개에 있어? 아니면 이렇게 2개에 있어? 아니면 이렇게 2개에 있어? 모르죠? 그래서 이 3개를 다 따져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면 돼요? 4명? 팩토리 하면 되죠. 3가지에 대해서. 맞아? 근데 이 A와 B의 자리를 어떨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가지까지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6 곱하기 4팩이 되겠죠. 6 곱하기 4팩.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둘을 거나라는 말은 이거나라는 표현은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쵸? 합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몇 개 있어요? A, B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A, B 순서가 다음과 같이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 2명씩 있는 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6팩분의 2팩분의 6팩.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걸 왜 빼죠? 6 곱하기 4팩을 더하되 뭘 빼줘야 된다? 6팩분의 얘 없는 거 4팩 곱하기 3을 빼줘야 한다라는 거죠. 통분하면은 6팩 4팩으로 묶었을 때 15 더하기 6 빼기 3 이거라서 계산하면 6, 5, 30 5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때 그럼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 결국 합집합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와 B에 대해서 여기 구하는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도 좋아요. 뭐냐면 공통부분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공통부분을 빼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A를 구한 다음에 A를 구하고 여기만 구해도 돼요. 그쵸? 반대로 B만 구하고 A차 B를 구해도 되고요. PA차 B, PA 교비, PB차 A를 따로 구해도 됩니다. 그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에 대한 이야기라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A, B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얘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A를 구한 거야. 그럼 B차 A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셀 때 A, B 순서가 B, A 순서이면서 두 명 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3 곱하기 4팩을 얘랑 더했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빼기 할 필요가 없죠. 중복된 거 따질 이유도 없죠. 이미 고려해서 뺐으니까. 그래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하든 된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웬만하면 이걸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설명하기도 할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는 원하는 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 집합에서 일종의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색칠을 하든 마무리만 지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편해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기본인 거죠. 생각이 편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편한 걸 찾는 겁니다. 알았죠? 과정이 편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덜 쓰는 풀이를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적어요. 이게 되게 야 너 왜 이렇게 뒤를 봐? 앞에도 안 채웠으면 뒤를 왜 보는 거야? 이거 뭐야? 언제 끝나나 해서? 확통을 왜 해야 되나 해서? 정실한데? 일단 아니요. 네, 말 줄이죠. 확통은 금방 끝날 거예요. 만약에 이 속도로 한다면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이 별로 없다는 이번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많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이면은 5단원 초반 정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이면 6단원 끝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이 그래서 1월 달에 끝날 겁니다. 확통은 끝나요. 진도는 끝나요. 말했다시피 확통은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그럼 바로 새로운 교재할 거예요. 맞죠? 새로운 교재는 마플로 할 거고요. 마플로 진도를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플을 계속 복습하고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접근하거나 마플을 풀면서 아니면 수능 특강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빠르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능 특강이 아마 이번 달 중순에서 말에 나오는데 나와도 바로 구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배송이 지연이 돼서 워낙 전국에 다 사는 거잖아 이거는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게 배송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냥 좀 여유 두고서는 3월부터 우리가 책 구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할 거고 미리 마플부터 할 겁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일반적으로 오늘까지 한 거. 이가 중간고사로 내는 학교도 있고요. 보통은 여기 네 번째 소단원에서 절반 정도 끊어서 중간고사로 냅니다. 그러니까 4중간 정도까지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는 7까지 내는 학교도 있고요. 7중간까지 내는 학교도 있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은 다 나가는 학교 없댔죠? 확통은 다 안 나가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이 적다. 양이 조금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잘 복습해두고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플이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거예요. 그쵸? 전체가 뭐예요? 6시 2죠. 근데 그 꺼낸 2개를 곱한 게 A, 나머지 4개 곱이 B인데 A가 짝수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어차피 A 짝수면 B는 당연히 짝수거든.
맞죠? 왜냐면 1부터 6까지니까 짝수 3개, 홀수 3개잖아.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예요. 그쵸? 근데 B는 숫자가 4개라서 무조건 넷 중에 하나는 짝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B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A가 짝수인 거 찾는 거예요. 그럼 A가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또는 4 또는 6 중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 다른 말로 전체에서 맞아요. 홀수 뽑는 것만 빼면 된다 라는 개념이죠. 홀수 뽑는 거. 홀수 뽑는 거 뭐냐? 32. 그러면은 15 빼기 3이라서 12. 원하는 게 얼마? 15분의 12가 됩니다. 5분의 4. 이지하죠? 그리고 오늘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알다시피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그 오늘 질의응답 받은 거 알죠? 그리고서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우리 보충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방학하니까. 그쵸? 다음 주니까 10일에 시험 보잖아. 그럼 이미 방학한 상태죠? 10일 이후에 방학하는 학교 있어요 혹시? 없잖아. 자, 321번. 흰색이 N개 있고요. 검은색이 15개 있는 데에서 2개를 꺼냈는데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일 확률이 38분의 17이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요?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이다 라는 멘트. 둘 중에 적어도 1개가 흰색이다 라는 멘트는 뭔 말이에요? 전체에서 모두 검은색인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38분의 17이래. 그럼 우리한테 찾는 건 뭐야? 2개 모두 검정색일 확률이 38분의 21이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N 플러스 15개 중에서 2개 뽑는데 모두 2개 모두 검은색이라는 거는 15개 중에 검은색 2개 뽑은 거죠. 검은색 15개 중에 2개 뽑은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38분의 21이 n 플러스 15 곱하기 n 플러스 14분의 15 곱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약분을 하면 얘랑 약분하면 3이 남고요. 이거 2가 되고요. 얘랑 약분하면 5가 남습니다. 1이 되고요. 그러면은 n 플러스 15랑 n 플러스 14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80이야. 그래서 n이 얼마면 돼요? 5면 됩니다. 20 곱하기 19면 380이죠. 이건 적당히 대입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마지막 326번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A 단계부터 좀 풀면서 진행해 봅시다. (1부터 30까지) 중에서 6과 서로소다. 6과 서로소인 거는 어떻게 구해요? 6과 서로소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배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따지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요. 내가 원하는 게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닌 거의 확률이잖아. 그치? 맞아요? 2의 배수가 아닌 거 여집합, 3의 배수가 아닌 거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의 확률은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차라리 편합니다. 이 문제는. 공통을 찾는 건데 이게 아닌 거에 공통을 찾는 거는 그냥 맞는 거에 대해서 합집합의 여집합.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법칙이죠. 맞아요?
1 마이너스 P 2와 3의 배수의 합집합. 2의 배수는 몇 개예요? 15개 있고요. 3의 배수 10개 있고요. 교집합 6의 배수 몇 개예요? 5개 있죠. 3분의 1. 네, 끝입니다. 그래서 이지 잠시 쉬었다.